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제도와 정책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강화된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시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요 변경 사항들을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먼저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줄 희소식입니다.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 싶어도 높은 수수료가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인해 대출을 빨리 갚으려는 분들에게 큰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상환 계획을 세워도 되겠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두 번째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 소식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무려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 중에 추가로 출산을 하면 금리 우대폭이 기존 0.2%에서 0.4%로 확대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좋은 제도요.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 꼭 참고하세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다음은 대출 관련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금리가 오를 경우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대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점 꼭 염두에 두세요. 지방주택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유지. 네 번째는 지방주택 구입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의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서울에 집이 있어도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 소멸 방지와 부동산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인데요.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세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섯 번째는 세금 관련 내용입니다. 2025년부터 주택 취득 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도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 보유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 출시.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도 도입됩니다. 청년주택 드림대출은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나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저 2.2%의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2025년 6월부터 재건축 관련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별도의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단축되어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화는 재건축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도심복합사업의 민간 참여 확대. 마지막으로 도심복합사업의 민간 참여가 확대됩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던 사업에 신탁사나 리츠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서울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됩니다. 다만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환원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도심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큰 변화로 기대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5년 부동산 제도 변화들 어떠셨나요? 모든 변화는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이나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